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공식 F는 ma, 즉 힘과 가속도에 대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잘 설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힘은 뭘까요? 이 힘은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힘을 줘야 내가 물체의 속도를 바꿀 수 있는데 힘이 존재한다고 해서 물체가 무조건 운동을 하나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질량이 m짜리인 상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제일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뭐죠? 중력 mg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그죠? 그리고 이 바닥이 밀어주는 수직항력 n이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항력이 지금 상황에서는 중력과 같아가지고 이 물체가 정지할 수 있는 거고, 즉 뭐예요? 힘이 작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한다는 게 아니에요. 알짜 힘, 그러니까 모든 힘을 합쳤을 때 알짜 힘이 존재해야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 그 마찰력에 대해서 배우나요? 마찰력 새로운 개념이죠. 마찰력은 보통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운동 마찰력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의 n들은 수직 항력이에요. 중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지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운동 마찰력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이 상자를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자가 움직인다고 가정할 때 바닥과의 마찰을 고려해 봅시다. 그러면은 운동 마찰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상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운동 마찰력은 왼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운동 방향과 마찰력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지만 꼭 운동한다고 해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 운동 방향과 반대인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연습 문제에서의 핵심은 이 힘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힘을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운동 방정식을 이끌어내고 그걸 토대로 문제에서 원하는 걸 얻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인 책을 이렇게 누르고 있대요. 그래서 보면은 책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라고 나와 있죠. 정지 뭐예요? 정지는 알짜 힘이 0이다. 즉 가속도가 0이라는 거고, 알짜 힘이 0이라는 거는 얘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고려해 봤을 때 힘이 합쳐서 다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원래라면 정적 평형 조건은 알짜 힘이 0이고 알짜 모멘트가 0이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걸 고려하지 않고 이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세분화해서 쓴다면은 당연히 x축에 알짜 힘도 0이어야 되고 y축에 알짜 힘도 0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고려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봅시다. 일단은 제일 쉬운 거 뭐 있죠?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이 이렇게 mg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mg는 10이죠. 10. 그래서 여기 10 써줄게요. 10 써주고 그 다음에 얘 40N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여기에 써주면은 얘는 20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얘는 2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얘가 알짜 힘이 0이어야 돼요. 정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힘의 성분을 합하면 0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벽이 책을 밀어줄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수직항력이죠. 얘가 그럼 수직항력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x축의 힘으로 정지해야 됐으니까 얘는 20 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고려 안 한 게 있어요. 바닥 벽과의 마찰력이 작용을 하죠. 근데 얘가 y축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으려면은 마찰력의 방향은 아랫방향이어야 되고,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는 10이어야겠죠. 그래서 A번 보면은 수직항력 크기는 20 루트 3, 그 다음에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는 아래쪽으로 10N,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봤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그래프 이거 여러분이 설명을 들었을 거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이 구간 그 오른쪽 구간에서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정지 마찰력이 얘가 지금 당기는 힘이에요. 외력 당기는 힘에 맞춰서 이렇게 커지다가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운동 마찰력은 이렇게 떨어지고, 운동을 하는 동안은 운동 마찰력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면은 A번 물체를 6N의 외력으로 잡아당겼대요. 6N이면 지금 6N이면 지금 여기에 있나요? 그죠? 그러면 지금 Y는 X니까 6N은 여기에 이렇게 찍히겠죠. 그래서 6N으로 잡아당길 때 물체가 받는 마찰력의 크기는 6N, 정지 마찰력을 받고 있는 거죠. B번 볼게요. 10N의 매력으로 잡아당긴대요. 그래서 물체가 받는 마찰력의 크기를 물어본대요. 지금 보면은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 구간은 8N이에요. 그죠? 8N인데 지금 10N으로 잡아당긴대요. 그러면은 이 구간 운동 마찰력이 받는 구간이고,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지금 5였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5입니다. 10번 볼게요. 물체를 10N으로 또 잡아당긴대요. 그때 물체가 생기는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그리면 이 경우죠. 지금 5kg짜리라고 했으니까 5kg인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고 내가 얘를 10N으로 잡아당긴대요. 근데 여기서 B번에서 풀었듯이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5N인 거고, 그러면 R자임은 뭐예요? R자임은 오른쪽으로 5N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F는 MA에서 R자임이 5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5kg예요. 그러면은 가속도는 1 m/s 제곱이 나오겠죠. D번 볼게요. 물체가 등속 운동한다고 나와 있어요. 등속 운동 어떤 거죠? 운동을 하긴 하는데 R자 힘이 0이어서 운동 속도가 변하지 않는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계속 등속 운동을 하는 거고, 즉 뭐다? 등속 운동은 R자 힘이 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운동 마찰력 크기가 우리가 5인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등속이면 R자 힘이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5N으로 잡아당기면 얘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력의 크기는 5N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오면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서 운동 안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등속 운동을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운동 마찰력까지 힘을 준 다음에 운동 마찰력은 일정하니까 여기 구간부터 다시 5로 내리면은 운동을 하긴 하는데 R자임이 0의 상태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8N을 넘어가면은 얘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구간부터 힘을 서서히 줄여도 5까지만 줄이면은 등속 운동을 하는 거고, 5 아래로 줄이면 운동 마찰력이 더 세서 이 물체는 언젠간 멈추겠죠. 이 경우인 거죠.
자, 3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질량이 없는 도르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질량이 없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도르래의 회전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래의 회전을 고려하는 경우는 우리가 6차 연습 문제에서 배울 거고,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자유물체도만 그려봅시다. 지금 보면은 얘를 F로 당기고 있죠. 그러면은 줄에 걸리는 장력은 같으니까 얘도 F로 당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F가 걸리는 거고, 결국 이렇게 EF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얘한테 이 줄에 EF가 걸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EF가 걸리겠죠. 그럼 동일한 원리로 이렇게 EF가 걸리고, 여기 EF, 여기 4F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럼 동일한 원리로 여기 4F, 여기 7F, 여기도 4F죠. 그러면은 여기는 8F가 걸리겠네요. 그래가지고 물체가 받는 거는 여기 4F짜리 하나, 2F짜리 하나, F짜리 하나 받으니까 지금 물체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은 총 이렇게 7F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무게가 14N인 블록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14N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정지에 있는 평형 상태라고 나와 있으니까 7F는 14가 되는 거고, F는 2N이라고 나옵니다. 그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상단 케이블의 장력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상단 케이블 장력의 크기 뭐예요? 지금 이걸 물어본 거죠. 이거. 그래서 8F가 뭐냐라고 해가지고 8F는 16N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이 ABC 물체가 이렇게 있고, A 질량이 4kg, B의 질량이 2kg, C의 질량이 3kg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A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볼까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B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B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A는 내려가겠죠. A는 내려오니까 당연히 C는 올라올 거예요. 맞나요? 마찬가지로 B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A는 올라오겠죠. 그럼 C도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B하고 C는 같은 가속도를 가질 거고, A는 부호가 반대인 가속도를 가질 거예요. 크기는 같아요. 왜요? 같은 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크기는 같겠지만 다른 부호의 가속도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일단은 잘 모르니까 이거의 장력을 TA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같은 줄이니까 여기서도 TA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의 장력을 T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TA하고 TB하고 같을까요? 지금 같다는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같다고 가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미지수로 두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TP, 얘는 같은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B를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B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서 만약에 B를 구했어요. B를 구해가지고 A의 가속도가 양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B는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내가 C를 풀어서 B에 대한 가속도를 구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B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지금 식을 세워볼게요. 내가 B를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TA가 센 거예요? 아니면은 각각 아래쪽으로 지금 중력 20, 중력 40, 중력 30이 작용하죠. 여기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TA가 더 센 거죠. 그래가지고 TA 마이너스 20은 이게 지금 R자임인 거죠.
MB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지금 이거예요. F는 MA 쓰고 있는 거예요. 알짜미에 대한 식. 그리고 A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R의 힘이 더 센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C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쪽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지금 MA, MB, MA 이런 거에 대한 식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TA, TB, A 미지수 3개죠. 그 다음에 식이 3개예요. 그러니까 풀 수 있겠죠. 근데 이걸 풀 때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해줄게요.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가속도의 크기지 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은 장력 왼쪽 식에서 장력이 다 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왼쪽 항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오른쪽 항은 이렇게 돼가지고 질량의 합은 9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속도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9분의 10이 나왔고, 내가 얘를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를 플러스로 놨기 때문에 답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얘가 B는 실제로 아래로 운동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A는 위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가속도는 9분의 10인 거고, 실제로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9분의 10 m/s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시범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2m짜리인 A와 m짜리인 B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평행을 유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B가 A에 작용하는 수직항적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지금 보면은 B와 A의 관계에 대해서 B가 A를 N인 수직항력으로 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도 B를 N인 수직항력의 크기로 밀 거예요. 이게 되나요? A와 B는 지금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의 장력을 TA라고 합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T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를 TB라고 합시다. 여기서도 T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A와 B를 따로 그려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자유물 제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A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작용하는 거 맞나요? 하나 빠졌죠. 제일 중요한 거 중력 빠져 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EMG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TA 플러스 TB 플러스 N이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죠. 이게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 EMG와 같아야 A가 정지해 있는 거죠. 그리고 B는 그 다음에 또 중력, 얘는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과 같기 때문에 얘가 정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 두 개를 연립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n을 넘기면. 그리고 이 식을 여기에 써줄게요. 이거는 지금 A에 대한 식이고 이건 지금 B에 대한 식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양변을 더하겠습니다. 양변을 빼줄게요. 그러면은 EN이 mg가 되는 거고 n은 2분의 1 mg다 해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본 수직항력의 크기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물 채도를 그려가지고 각각 운동방정을 세워서 내가 n이 필요하기 때문에 a와 ta와 tb를 소거해 준 거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mg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4번 볼게요. 4번부터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잘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보면은 이런 문제의 특징은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닥과의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마찰력을 고려해야 되는지가 정답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마찰력은 고려 안 해도 되겠다, 약간 편하겠다 라는 식으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저의 그 습관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써요. 먼저 아시겠나요? 이거는 가속도고 아래에 있는 건 알짜 힘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왜요? F는 ma에 의해서, 이거는 질량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보통 가속도를 알면은 힘을 알 수 있고, 힘을 알고 있으면 가속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각각 물체 아래에 가속도와 알짜임 이렇게 써주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전체의 물체를 오른쪽으로 45N으로 당긴대요. 그리고 얘네들은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가속도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죠? 그러면은 크게 그려보면 지금 9kg짜리를 오른쪽으로 45N으로 당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는 5가 나오는 거죠. 그죠? 가속도는 5가 나오고 얘네 물체의 세 개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5로 같아요. 그래서 가속도 자리에 5로 이렇게 써줍시다. 그럼 제가 말했듯이 가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알짜임이 나오는 거죠. 알짜임은 어떻게 돼요?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질량이 6kg니까 30이고, 얘는 질량이 1kg니까 5, 얘는 질량이 2kg니까 10. 그러니까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와 알짜임을 다 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풀어보면은 지금 6kg짜리만 볼게요. 6kg짜리 오른쪽으로 지금 45N으로 당겨요. 그죠? 근데 얘의 알짜임은 30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얘 실제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긴 하죠. 그러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40으로 당기는데 알짜임은 30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왼쪽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는 몇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15가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같은 줄이니까 여기도 15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1kg가 2kg를 미는 힘이 있을 거고, 2kg가 1kg를 미는 작용 반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2kg짜리를 보면은 이렇게 그립시다. 1kg가 2kg를 미는 힘, 2kg가 1kg를 미는 힘, 서로 작용 반작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작용 반작용이면 힘이 방향이 반대이고 어차피 합하면 0이 되는데 어차피 고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용 반작용은 힘의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힘을 애초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셨다시피 무게중심에 따로 그려준 거죠. 1kg가 2kg를 미는 힘을 이렇게 그렸고, 2kg가 1kg를 미는 힘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보면은 2kg는 오른쪽 줄이 15로 당겨요. 그죠? 근데 2kg의 알짜 힘은 1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힘은 당연히 5N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얘가 5니까 얘도 5가 되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1kg짜리 알짜 힘이 5예요. 근데 얘가 5죠. 이렇게 검토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가속도 알짜 힘 써서 문제를 푸는 편이에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A번 보면은 줄의 장력의 크기는 15N 구했죠. 그 다음에 B번 1kg가 2kg인 물체를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5N 여기 구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2m짜리고 m짜리인 물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보면 또 당연히 여기서 마찰이 없다고 나와요. 아, 좀 편하겠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여기 각도 한번 알아볼까요? 각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h만큼 움직였어요. 어떻게 했을 때 이 길이가 2h일 때 지금 실의 길이가 2h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이 실의 길이도 2h만큼 움직인 거고 여기가 2h고 여기가 h예요. 아, 그러면은 여기는 30도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실이 움직인 길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고 있나요? 지금 경사면에서 여기가 세타일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경사면 방향으로는 mg 사인 세타고 얘는 mg 코사인 세타죠. 이걸 모르신다면 한번 복습하고 오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한번 써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m자리가 이쪽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만큼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mg인 거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mg인 거고 얘는 그대로 2mg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2m짜리를 왼쪽으로 2mg만큼 당기고 그 다음에 m짜리를 지금 2분의 1 mg만큼 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아, 가속도는 2분의 1 g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가속도를 구했죠.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여기서 가속도는 2분의 1 g가 되는 거고 얘의 질량은 m이기 때문에 2분의 1 mg. 얘의 가속도는 2분의 1 g이고 질량은 2m이기 때문에 R자임은 mg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장력의 크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서 실제로 시험이나 다른 문제에서는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 오른쪽으로 2분의 1 mg만큼 당겨요. 그죠? 근데 얘는 실제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얘의 R자임의 크기는 2분의 1 mg여야 돼요. 아, 그러니까 얘의 힘의 크기가 mg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야 왼쪽으로 2분의 1 mg만큼 움직이고 같은 줄이니까 얘는 mg가 돼가지고 아래로 2mg 위로 2mg 그래가지고 얘 R자임은 mg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가속도가 2분의 1 g예요. 그죠? 근데 중력 가속도는 일정해요. 일정하다는 건 뭔 뜻이죠? 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우리가 1차 연습 문제에서 했었던 공식 3개를 대입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A번 물어본 게 A가 지면에 닿을 때 A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A의 속력 우리 가속도 알고 있죠. 그리고 변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가속도는 엄연히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써줬어요. 그에 따라서 변이도 마이너스 2h죠. 이거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인데 처음 속도는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엄연히 v는 마이너스 루트 2gh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만 문제에서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v는 루트 2gh 라고 쓰시면 됩니다. B번 볼게요. 만약에 빗면에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서 A, B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한대요. 그때 정지 마찰 개수를 물어봤죠. 보면은 빗면에 마찰력이 작용한대요.
그러면은 A에는 마찰력이 작용할 수 있나요? A는 지금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용할 수 없죠. 그래서 B에 마찰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고, B에 마찰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고, 얘가 정지이기 위해서는 마찰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야겠죠. 얼마만큼? 2분의 3 mg만큼. 그래야 얘가 R자임이 0이 되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거고, 문제에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찰력의 크기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의 수직 강력은 mg라고 쓰면 틀리는 거죠. 경사면에서의 수직 강력은 mg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바로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으로 써줄게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mg 약분돼 가지고 최대 정지 마찰 계수는 루트 3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생각해주면 되지만, 다른 방식을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문제의 가속도를 모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얘는 당연히 각도를 알고 있을 테니까 2분의 1 mg만큼 아랫방향으로 작용할 거고, 얘는 2mg만큼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얘의 장력을 모르니까 t라고 합시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도 t겠죠. 그러면은 얘는 같은 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은 가속도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은 A에 대한 식을 세우면 지금 아랫방향 힘이 더 센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R자 힘이 MA다. 이게 A에 대한 식이고, B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을 더하면은 양변을 더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통해서 가속도는 2분의 1 g이다 라는 거를 아까와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제가 푸는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 방식은 많아요. 여러분이 더 편한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도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랬죠? 마찰력을 체크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보면은 6번에서 운동 마찰 계수가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물체는 마찰력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써줍시다. 이렇게 써주고, 지금 보면은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 A를 잡고 있다가 놨대요. 그래서 2초 후에 2m를 갔대요.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이 물체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움직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봤듯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인 걸 알 수 있어요. 중력가속도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에서 지금 시간을 줬고 변이를 줬어요. 뭘 알 수 있죠? 가속도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두 번째 공식 알고 있나요? S는 이렇게 쓸 수 있고, 변이는 지금 2m죠. 처음 속도는 없으니까 0으로 가고, 시간은 2초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1이구나 라는 거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구한 거고, 얘는 같은 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체의 가속도는 다 1로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R자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각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자유물체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아래쪽으로 20일 거예요. 중력. 근데 보세요. 얘는 R자임이 2여야 돼요. 그죠? 근데 아래로 20이에요. 근데 실제로 얘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힘이 더 세야 되고, 그래가지고 위쪽 힘은 몇인 걸 알 수 있겠죠? 18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같은 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18 이렇게 됩니다. B 볼게요. 얘는 아래쪽으로 10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위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에 힘이 더 세야 되고, R자임은 1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1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같은 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보면은 얘 힘 합치면은 7이죠. 7. 근데 R자임이 1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가 하나 고려를 안 했죠. 운동마찰력이 작용한다고 했고, 운동마찰계수를 줬기 때문에 얘의 R자임이 1이기 위해서는 운동마찰력이 이쪽으로 6만큼 작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야 R자임이 오른쪽으로 1만큼 되기 때문에 운동마찰력의 크기를 6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문제를 다 푼 거예요. A번 볼게요. A가 Q점을 통과하는 순간 A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의 가속도는 1인데 2초 후, 지금 Q점을 2초 후에 통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초 후에 속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V는 V0 플러스 AT죠. 그래서 처음 속도는 0이었고 가속도는 1이었고 2초 후기 때문에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속력은 2m/s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운동 마찰 계수를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 분석을 통해서 운동 마찰력을 구했죠. 운동 마찰력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가 6인 걸 구했어요. 6 이렇게 6인 걸 구했고, 여기서는 당연히 수직 항력이 중력과 같겠죠. 비탈면이 아니니까. 그래서 수직 항력은 mg이고 얘는 1kg이기 때문에 얘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운동 마찰 계수는 0.6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였죠? 항상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지금은 약간 지저분하게 표현했는데 각각 물체마다 그릴 수도 있겠죠.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힘을 분석해서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6번까지였고, 오늘 마지막 7번까지 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 기억나나요? 운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운동 방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컨테이너 벨트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컨테이너 벨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 물체는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떤 힘이 작용하길래 얘는 왼쪽으로 움직일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금 이제 배우니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 물체가 움직이는 이유는 정지 마찰력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서 움직이는 거고, 정지 마찰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얘는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서 운동하는데 무조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운동 방향과 마찰력의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5개념이라는 거죠. 운동 방향과 반대, 운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 마찰력,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냐면 마찰력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본질은 미시적 관점, 그러니까 제일 작은 관점에서 보면은 두 물체가 접촉하면은 원자나 분자 단위에서 일시적으로 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떼어놓으려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붙어있고 싶은 거죠. 계속 붙어있고 싶다, 약간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일종의 관성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얘가 이쪽으로 작용할 때 당연히 운동 마찰력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 맞아요. 그 이유는 원자나 분자가 일시적으로 결합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당겨요. 그럼 이 물체 하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얘랑 지금 붙어 있고 싶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얘한테 가지 말라고 당기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얘한테 가지 말라고 당기는 거고. 그래서 이 힘이 다 합쳐져서 운동 마찰력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운동 방향과 운동 마찰력의 방향이 반대인 거죠. 하지만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이 경우에서는 이게 이쪽으로 갈 수 있죠. 이게 이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얘를 따라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따라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얘도 얘를 따라가고 싶어서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작용을 해서 이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고. 보세요. 얘와 얘는 얘가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자와 이 원자 사이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어요. 즉 뭐죠? 정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가 얘를 이쪽으로 따라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얘는 못 움직여요. 왜요? 얘는 바닥이니까. 바닥이 움직이는 거 봤나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가지마 라고 당기는 거고 지금 얘와 얘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운동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마찰력의 개념이에요. 방향과 그것을 정하는.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은 마찰력 문제는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가 좀 어려운데 7번 보세요. M2를 오른쪽 F로 당긴대요. 일단은 보면은 바닷가에 마찰이 없고, 여기서 마찰이 없는 거죠. 바닷가에 마찰이 없고 M2를 F로 당기고,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M2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M1도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도 따라갈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할 수 있겠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M2가 M1을 이쪽으로 정지 마찰력으로 밀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M1도 M2를 똑같이 정지 마찰력으로 당기게 돼요. 그러니까 M2는 M1을 따라가는 경우죠. 그래서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고, 그게 A에 대한 가정이죠. 서로 붙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지에 있으면서 움직여갈 수 있는 F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다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마찰력의 방향이 어디고 M1이 왜 움직이고 이런 거를 마찰력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그려보면은 얘가 F로 당기고 M1이 M2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고, 얘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찰력의 방향과 마찰력의 종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은 이렇게 세울 수 있나요? 그 다음에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은 얘는 정지 마찰력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F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fs는 얘는 정지마찰력이죠. 얘는 최대 정지마찰력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f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이 f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f에 대한 식을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f에 대한 식을 다시 써보면 f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fs도 클수록 좋고 a도 클수록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최대 정지마찰력에서 fs가 클수록 좋아요. 그럼 얘는 최대값을 가질수록 좋은 거죠. 얘가 최대값을 가질수록 이 a도 커져요. 그죠? 그러니까 fs가 최대값을 가질 때 a가 최대값을 가지고 그때 f가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fs는 최대 정지마찰력일 때라고 고려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s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의 수직항력은 뭐죠? 수직항력은 여기서의 수직항력이니까 m2g죠. 그래서 100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s죠, s. 얘는 정지마찰계수고 0.6이기 때문에 0.6 곱하기 100이어서 아, 정지마찰력은 60만큼 작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60만큼 작용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M1이 40kg이기 때문에 A는 1.5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FS가 60일 때 A는 1.5가 나오는 거고 M2는 10이기 때문에 이 F의 최대값은 75N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75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뭘까요? 하필이면 왜 최대값이 붙었을까요? 이것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당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 F를 엄청 빠르게 엄청 세게 당겨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그냥 떨어지겠죠. 위에 있는 건. 근데 이 F를 천천히 약하게 당기면 이 위에 있는 것도 천천히 딸려오겠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당기면 얘가 따라와요. 빨리 당기면 그러니까 세게 당기면 얘가 못 따라와요. 그래서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천천히 당겨가지고 얘가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그때 F의 최대값이 75인 거고 만약에 이 천천히 당기는 75를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얘를 못 따라오는 거죠. 얘도 움직이긴 할 텐데 결국 위에서 떨어지겠죠. 아, 그러니까 75까지는 상대적으로 같이 딸려오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고 75를 넘어가면은 얘가 결국 떨어지겠구나. 즉 상대적으로 운동하는구나.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 문제에서 보면은 B번 볼게요. 얘가 100N이 돼요. 아, 그러니까 75N을 넘어갔어요. 그죠? 75N을 넘어갔으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운동한다는 거고 더 이상 정지 마찰력이 아닌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을 다시 세워보면 식의 메커니즘 자체는 변하지 않겠죠. 얘가 운동 마찰력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메커니즘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얘는 마찰력 때문에 M1은 마찰력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보면은 차이점이 있죠. 제가 지금 가속도를 다르게 썼죠. 왜죠? 상대적으로 운동하니까 얘는 다른 가속도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보면은 운동 마찰력은 구하기 쉬워요.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운동 마찰 계수는 지금 여기서 0.4라고 했고 0.4라고 했고 수직항력은 아까 구한 것처럼 M2G이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M2G이기 때문에 얘는 100이죠. 그래서 얘는 40이 되는 거고 얘가 40이니까 M1이 40kg니까 A1은 1이 되는 거고 지금 얘가 40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F가 10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60이 되는 거고 얘는
10kg이기 때문에 A2는 6m/s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마찰력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M1이 왜 움직이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또한 마찰력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 또한 어려워요. 그래서 마찰력의 개념부터 설명을 했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